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만 좀 개념 위주로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 배우게 되는 제목의 이름이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과 열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1W, 열 Q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W, Q를 계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W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P 델타 V, 혹은 뭐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델타 Q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PdV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이 일정하냐 아니면은 일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압력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P가 만약에 컨스턴트다, 주어진 상수다라고 하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그냥 부피 변화를 압력에다가 바로 곱해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P가 변화할 수 있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식이 있을 수 있죠. 부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V분의 nRT dV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그리고 뭐 등온일 때, 그죠? 뭐 이런 식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했던 것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 내부 에너지 U와 그리고 엔탈피 H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지난 시간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연용량 관련된 고찰 내용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 3.4절 연용량 고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뭐 실제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연용량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내부 에너지 변화량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 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과 온도 상승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뭐 굉장히 자명하죠.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죠? 열이라고 하는 Q를 가해주면은 우리는 온도 상승 델타 T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비례 상수가 필요하죠. 비례 상수를 우리가 연용량 C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연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양적 성질, 그러니까 크기를 포함한 성질이 되어버리죠. 물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이랑 물 1kg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은 확실하게 다르죠. 1000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크기 성질을 세기 성질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물질 1몰의 연용량을 몰 연용량이라고 부르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C에다가 바를 붙인 C바,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C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연용량 C를 몰수 N으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아주 쉽죠. 아주 뭐 문제 없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정 부피. 화학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정 부피 혹은 일정 압력, 물론 일정 온도도 있고 일정 내부 에너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일정 부피와 일정 압력이 되거든요. 그럼 일정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델타 U는 델타 Q 더하기 델타 W라고 쓸 수 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열에 의한 방법 혹은 일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부피라는 건 뭐죠? 일정 부피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V 값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dW, 그러니까 델타 W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부피가 변해야지 기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부피에서의 열량 델타 QV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첨자로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위의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지금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연용량 C라고 하는 것이 열량 Q 나누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피에서 연용량 CV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주어진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부피에서의 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QV 값이 사실 뭐랑 똑같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미분 형태로, 근데 지금 여기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큰 변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를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짧게,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의 온도 변화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관찰하면 미분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냥 이거를 du, dt로 안 쓰고 왜 라운드 u, 라운드 t로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u라고 하는 녀석이 온도 외에도 부피 혹은 압력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변화시킬 때를 CV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라운드 혹은 파셜이라고 하는 편미분 기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약하게 언급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냥 혼자 읽다가 보면은 약간 이제 혼동이 오는 부분이 올 수도 있는데, 이상기체로 우리가 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 바로 CV가 그냥 DU, DT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오로지 온도 T에만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내부 에너지 U는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내부 에너지 U는 상태 함수죠.
맞나요? 내부 에너지 U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U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중 UF 빼기 U 파이널 빼기 U 이니셜만 알면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가는데 일정 부피로 가든지 일정 압력으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온도 변화만 체크를 하면은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오로지 뭐만 체크하면 된다? 온도 변화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은 뭐냐, 이 CV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가 일정 부피에서 뭐 온도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면서 그 물리량을 유도할 때는 일정 부피라는 조건을 가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와서는 뭐 일정 부피, 일정 압력 어떤 것도 상관없다. 온도 변화만 체크해서 계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CV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T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거는 지금 실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실제 기체 어떤 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상기체로 한정을 지음으로써 에너지가 오로지 T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되도록 그런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유도식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대해서만큼은 내부 에너지가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이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를 제가 지금 예제를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만약에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온도가 200켈빈에서 300켈빈으로 올렸다.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일정 압력이네. 일정 압력이면은 일정 압력에서 온도 변화. 당장 생각하는 게 CP 델타 T에서 계산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CV 델타 T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식 때문에 CV가 DU DT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일정 부피를 했으니까 이제 일정 압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정 압력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엔탈피 변화량이 곧 일정 압력에서의 열 변화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압력에서의 연용량 CP에 대해서는 우리가 델타 T분의 QP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정의 자체죠. 정의 그 자체고 이거를 우리가 델타 H 나누기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미분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라운드 H 오버 라운드 T의 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V랑 C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 책이 소개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일정 부피 또는 일정 압력 하에서의 열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에는 델타 U가 T1에서 T2까지 CV DT를 적분을 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제너럴한 거예요. 어떤 기체든지 간에 이상 기체든 뭐 실제 기체든 모든 기체에 대해서 컨스턴트 V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엔탈피 변화량은 초기 조건 T1에서 최종 조건 T2로 변해갈 때 CP dT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이 뒤에 가다 보면은 별안간 갑자기 뭐 내부 에너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떤 과정을 거치던지 간에 델타 U는 CV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버리거든요.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립되는 거는 이상기체에 한해서 이상기체에 한해서는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초기 조건에서 최종 조건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무조건 이 식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력학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은 막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이런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 출발하면은 요거를 알고 출발하면은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막 일을 구해라, 열을 구해라, 뭐 복잡한 거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상기체인지 확인하시고 온도 변화 체크해서 델타 U는 CV 델타 T로 혹은 델타 H는 CP 델타 T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 제가 요거를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걸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나는 실제로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에 둘 다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 유튜브에 그 뭐 중등 임용이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 되는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시험에 문제풀이 보면은 요거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그 물리학 1에서 우리가 같이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기체에선 요렇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넘어가서 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금단 증상 올라 그러네. 우리가 이제 CV랑 CP 관계식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료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량의 차이도 같이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CV랑 CP 관계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CP가 엔탈피랑 관련이 돼 있고 CV가 내부 에너지 U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식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기체라는 제한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PV 값이 뭐랑 똑같나요? nRT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거를 H는 U 더하기 n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DH 양변에 이제 미분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면 DH는 DU 더하기 D nR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N이랑 R은 상수니까 NR 빠져나오고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순간 DH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CP DT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DU는 이거는 CV DT 그죠? 더하기 NR DT DT가 전부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버리면은
일정 압력에서 연용량 CP는 CV 더하기 NR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을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은 CP 바, 그러니까 1몰 연용량 일정 압력 몰 연용량 CP 바는 CV 바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정 압력과 일정 부피의 연용량 사이에는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책에서는 그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이런 식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더 벗어나는 식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된다. 그죠?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상기체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상기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다른 형태로 식이 바뀌어 가고 DH, DU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5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4g의 제논이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됐을 때 이상기체라고 하면 델타 U와 델타 H가 어떻게 되느냐. 숫자를 다 풀지는 말고 제가 요거 중요한 부분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U와 델타 H를 계산해라. 제논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델타 U를 계산을 뭐 델타 U든 델타 H든 뭐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용량의 값이 없죠. 우리 CV도 모르고 CP도 안 주어져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부피에서의 연용량 CV는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지금 단원자 이상기체잖아요. 그러면은 병진 운동도 없고 회전 운동도 없죠. 원자 하나니까 오로지 제가 뭐라 그랬죠? 회전이랑 진동이 없죠. 회전이랑 진동이 없고 병진 운동만 있을 거 아니에요? X, Y, G로 돌아다닐 수 있는 병진 운동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도가 3개고 하나의 자유도당 2분의 1 RT 2분의 1 RT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연용량은 T를 나눈 값이니까 2분의 3R이 되겠죠. 그죠? 2분의 3R이 되고 그러면 CP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CV 더하기 R로 주어지니까 2분의 5R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나는 이런 값들을 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해온 박지를 가지고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풀면 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5절은 기체의 팽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 가역 팽창, 비가역 팽창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상기체를 가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가 아니면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사실 물리화학 1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실제 값을 알아보자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상기체 팽창을 한번 다뤄보면은 그럼 이상기체가 팽창하는 경우의 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등온 팽창, 온도가 일정한 컨스턴트 T일 때 요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기체고 온도가 일정하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힌트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델타 U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델타 U가 어떻게 되죠? 델타 U가 0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CV 델타 T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델타 U라고 하는 녀석이 델타 Q 더하기 델타 W,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문제 풀 때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 식이라도 써놓으세요. 이 식이라도 쓰면 하다못해 부분점수라도 우리가 건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라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있다라고 하면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델타 U가 0이다. 그러면은 좌변이 지금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등온 팽창은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하면은 델타 Q는 마이너스 델타 W다.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이상기체가 등온 팽창할 때에 그 걔가 얻은 열 혹은 잃은 열은 다이렉트하게 수행한 일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의 1을 수행했다. 그러면 그만큼 열을 10만큼 잃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10만큼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뭐죠? 내가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죠?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열의 형태로 10의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1의 형태로 내가 10을 바깥으로 해야 되죠. 먹은 만큼 바로 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운동, 워크를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살을 빼려고 하는 운동, 그 다음에 Q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열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 거예요. 10을 먹으면 10만큼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함없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노트에 왜 안 적었을까요? 이거는 마이너스에 노트 아마 앞에서 한번 적어가지고 안 적은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PD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기체고 등온 팽창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P라는 녀석을 V분의 nRT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등온 팽창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 우리가 나중에 챕터 4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단열 팽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름에서 상당 부분 많은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단열이라고 하면은 열의 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출입을 나타내는 델타 Q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0이죠. 이게 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온도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역 단열 팽창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역 단열 팽창도 한번 보고, 가역 단열 팽창을 먼저 한번 봐보면은, 그러면은 DU라고 하는 것이 델타 Q 더하기 델타 W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델타 Q라는 값 자체가 0이죠. 델타 W, 즉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내가 일을 수행한 것에 똑같이 비례하게 되겠죠. 내가 10의 일을 수행했다, 내가 10만큼의 에너지를 열로서 소비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곧 마이너스 10,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먹는 거 없이 열량 0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면 당연히 몸무게 빠지겠죠, 그죠?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PdV랑 똑같고,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V분의 PNR V분의 NRT, 그죠? P를 V분의 NRT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뭐를 해볼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박스를 쳐가지고 잠깐만 써보면은, 뭐 P1 V1은 P2 V2, 또 P랑 V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PT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주말 사이에 서점에 가보니까 학생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 부를 때 이게 충분히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할 때 누구야,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고 아무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배경진 씨 있나요? 있어요? 네네. 이 PV는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고, 그럼 PT는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을까요? 뭐야, 이거 이름 녹음하면 약간 명예훼손 되나? 아니겠지? 어떻게 될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생각해 보면, T1분의 P1은 뭐 T2분의 P2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단열 팽창에서도 이런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부르는 거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그래서 이게 뭐 교수들이 쓴 뭐 교수법 이런 책을 봐봤자 아무 쓰레기 같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괜히 돈 주고 샀네. 샀죠. 서점에 가서 이거 보고 뭐 누가 썼더라? 뭐 광주교육대학교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 뭐 최고의 교수법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 책의 소제목, 그 절의 제목도 그 김춘수 시인 그 이름을 그 꽃 있잖아요, 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써있길래 나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름을 딱 정하고 물어봐야겠다 이랬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들을 단열 팽창 버전으로 유도를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du는 마이너스 p분의 nRT dv, 요 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du는 마이너스 v분의 nRT d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상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du는 뭐가 되죠? 이거는 cv dt가 되죠. cv dt가 되고 마이너스 v분의 nRT dv, 이렇게 되죠. 지금 왼쪽의 식을 보시면은 t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우변에 t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변수들끼리 당연히 다 모아야지 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를 왼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t분의 cv dt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여전히 v분의 nr d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양변에 몰수, 그 크기 성질이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양변에 n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양변에 n을 나누면은 연용량 cv가 cv 바 몰 연용량으로 바뀌겠죠. 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t에 관련된 변수는 왼쪽,
V에 관련된 변수는 오른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CV 바 R 이거 상수인데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한쪽에 놔둬도 상관없고 각각 다른 쪽에 놔둬도 상관없고 몰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양변에 똑같이 뭐 적분하려면 양변을 똑같이 해줘야겠죠. 초기 상태 1에서 2로, 초기 상태 1에서 나중 상태 2로 적분할 거예요. 흔히 우리가 1은 초기 상태고 2는 뭐 최종 상태 혹은 나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좌변은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게 그냥 1 대신에 t1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2 대신에 t2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은 v에 대한 거니까 v1, v2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cv 바 ln t1분의 t2는 마이너스 r ln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t와 v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조작을 몇 가지 가해보면, 이 마이너스 로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전체의 마이너스 1승 그렇게 되죠. 지수가 이렇게 앞에 곱하기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역수 뒤집는 거를 의미하니까 v2분의 v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을 CP-CV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앞에 이상기체에서 연용량 CP와 CV 사이의 관계를 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CP는 CV 더하기 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식의 형태를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CP 바 빼기 CV 바 ln V2분의 V1.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양변을 CV 지금 요거랑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양변을 CV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럼 ln t1분의 t2는 CV 바분의 CP 바 빼기 1 ln V2분의 V1. 그래서 요 값이 있잖아요. CV 바분의 CP 바 요거를 우리가 연용량 B라고 해서, 연용량 레이쇼라고 해서 앞으로 감마라고 쓸 겁니다. 뭐 별 희한한 그리스 문자가 다 나오죠. 연용량 B. 그러면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ln V2분의 V1. 이거 뭐 노트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모든 스텝을 다 써놨으니까 뭐 안 써놓으셔도, 지금 받아 쓰지 않으셔도 그냥 보면서 저렇구나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본인이 따라 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 이거 받아 쓰려고 하면은 제가 글씨도 뭐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튼 요 앞에 ln 앞에 곱해져 있는 부분들은 지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ln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ln 취했을 때 값이 같으면 ln을 취하기 전에 값들도 같아야 되니까, 그럼 t1분의 t2는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이다. 뭐 이런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그죠? 이상기체에서 등합 팽창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단열 팽창할 때는 식의 모양이 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식을 취사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연용량 B라고 하는 이 감마 값은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감마라고 하는 것이 CV 바분의 CP 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원자 이상기체, 그냥 원자 하나만 있는 이상기체를 생각하면은 이 값은 2분의 3R분의 2분의 5R이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은 3분의 5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상기체가 단원자 이상기체가 단열 팽창했다. 그래서 뭐 온도 T1 V1에서 팽창해서 V2라는 부피가 되었는데 그때 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T2가 되죠. T2를 알아내야 되죠. T2를 알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열 팽창에서 T와 V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잖아요. 이 식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떠올렸는데 감마값이 뭐지? 감마값 단원자 이상기체니까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CV분의 CP는 2분의 3R분의 2분의 5R이었지. 3분의 5를 감마 자리에 넣어서 계산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로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연력학 문제들이 다들 좀 그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뭐 이원자 이상기체다. 그러면은 이 CV, CP 값이 바뀌겠죠.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원자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멋지게 암산해야 되는데 암산이 안 되네. 이원자 이상기체 여러분들 책 어차피 우리 빡지 보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고 R값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지금 단열 팽창에 대해서 뭐 TV, 뭐 PV, TP 이런 걔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결국에 모든 연력학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초기 조건 준 다음에 나중 조건에서 어떤 한두 개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변수는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 변수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런 관계식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예제를 한번 보기 위해서 PV 관계식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ln T1분의 T2는 ln V1분의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ln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끌어와가지고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T1분의 T2에 해당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기체면은 요 식을 하나 쓰고 할까요?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T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nR분의 P1V1 그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것이 nR분의 P2V2로 쓸 수 있죠. 그죠? 요 식을 보면은 T는 nR분의 PV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nR 약분되고 나면 P1V1, P2V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좌변의 요 부분이랑 우변의 요 부분을 같이 봐보면은 V1 왼쪽에는 V1이 분수 부분에 있는데 V1이 오른쪽에 있는 분모 부분에 있죠. 그래서 곱해주면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의 V1 그 다음에 P1 그죠? 요거 전체 좌변에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V2가 여기 좌변의 밑에 분모 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곱해주면 P2 V2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요거 묶으면은
V1의 감마승 되죠, 그냥. 감마 1, P1. 여기는 어때요? V2의 감마승, P2의 V2의 감마승. 결국 우리가 식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P1 V1의 감마승은 P2 V2의 감마승이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상기체 등온 팽창 이야기할 때 P1 V1은 P2 V2다 이런 식 많이 썼죠. 이상기체의 등온 팽창.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기압에서 V1 1리터가 있었는데 V2가 뭐 10리터로 1번 단열 팽창했다. 그때 뭐 내부 에너지 변화량 계산해봐라 혹은 일 계산해봐라 이러면은 단열 팽창이 있기 때문에 PV 사이의 관계식을 쓸 때 요거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등온 팽창이면은 요 두 번째식, 단열 팽창이면 첫 번째식 이런 식으로 잘 선택해서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뭐 일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일이 아니라 PVT 그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해 봐야 돼요. 단열 팽창에서 열은 없어요. 그죠? 단열 팽창에서의 열은 열 변화는 그냥 0이에요. 어차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만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U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계속 이상기체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이상기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계산하나요? CV dt. 그죠?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뭐 딴 거 모르겠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CV dt 이것만 기억하셔도 중간고사에서 한 1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10점만 받으면 심각한 거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래가지고 W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막 압력 구해가지고 적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W는 CV dt로 주어지니까 W는 CV dt를 T1에서 T2까지 적분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마 이런 질문이 맴돌 수 있죠. 이거 도대체 왜 배워야 되냐? 이게 뭐냐 이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뒤로 가면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재밌을 수도 있어. 이 책에 있는 예제 3.7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거 그 연력학을 사실 왜 배워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자동차 좋아하는 분 있나요? 자동차 뭐 타고 다닌 자동차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 F1 그거 알죠? 레이싱 스포츠. 저도 사실 그거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분노의 질주인가? F1 다큐멘터리 그거 보고 되게 재미를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엔진이 얼마나 효율이 좋냐. 그게 전부 연력학이죠. 별 흥미가 없네. 이 F1을 좋아하면은 연력학이라는 게 좀 재밌을 텐데. 아무튼 이 효율 얼마나 우리가 이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기계에 100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무한 동력 장치를 만들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 연력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통 치면 얘가 똑같은 높이로 튀어오르고 뭐 얘가 일을 하고 막 계속 무한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연력학을 배우면 그런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쪽팔리지 않으려면 연력학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연력학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게 진짜 개소리네.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개소리고 15기압에 300켈빈의 이상기체가 있다라고 해요. 0.85몰의 이상기체가 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1기압이 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역 가정을 단열 팽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갑자기 가역 그러면 가역 비가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역 비가역은 효율의 차이예요. 가역을 계산한 다음에 가역에서의 어떤 효율을 고려하면 비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PV 그래프에서 이게 1의 면적이 1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가역 과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엄청 이거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작은 사각형의 합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떤 비가역 과정 저렇게 잘게 안 하고 이 과정 이런 가역 과정을 뭉태기로 뭐 이렇게 세 스텝 만에 바뀌어갔다 이러면 확실히 가역 과정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효율의 문제로 에타 우리가 이건 또 영어로 그리스어로 에타라고 그러는데 그 에타를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역 비가역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역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역 과정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비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가역 단열 팽창에서 1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1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생각했을 때 W는 뭐 마이너스 PdV 막 이런 걸 써놔서 이제 머리 복잡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델타 U가 델타 Q 더하기 델타 W에서 단열이니까 델타 Q가 0이죠. 즉 델타 W는 DU랑 똑같아요. DU는 근데 이상기체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제가 상관없다 그랬죠. 뭐 우리가 유도를 그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 V 이거를 유도할 때는 부피가 일정할 때라는 제한을 두고 유도를 했지만은 이상기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는 순간 DU는 CV, DT 이 식은 어떤 과정에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상태 함수기 때문에 T1에서 T2로 변했다는 그 사실만 중요하지 이 과정이 뭐 단열이든 뭐 비가역이든 심지어 뭐 어떤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만 요것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은 그럼 1의 양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W는 T1분의 T2 CV dt 이렇게 되는데 CV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CV는 CV 곱하기 T2 T1 이렇게 바뀌어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CV는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자세하게 안 적어봤는데 아마 뭐 단원자 이상 기체인가 뭐 그런가요? 무슨 기체지 이게? 아무튼 뭐 CV 값은 뭐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단원자 혹은 이원자 이상 기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아닌데 T2도 모르고 T1도 지금 문제에는 안 주어져 있죠. T1은 주어져 있네 또. T2를 찾아야 되죠. 그죠? T2를 찾아야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 있죠. 앞에서 봤던 PV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V2라는 그 부피를 구한 다음에 V2라는 값에서부터 VT 관계식에서 T2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물론 나는 뭐 이게 싫다 두 스텝을 왜 건너야 되느냐 그냥 PT 관계식을 바로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P1 알고 있고 그죠?
P1이 15 atm 300 켈빈 알고 있고 P2 알고 있으니까 바로 T2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식을 비록 유도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위에 식들 조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에서 P1, T1에서 P2 알고 있을 때 바로 T2 가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를 유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텝을 거쳐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려면은 PV 관계식을 쓰려면은 P1 V1의 감마승은 P2 V2의 감마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P1 알고 있죠 지금. P1은 15 atm이라고 알고 있고 P2도 1 atm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V1은 안 주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지금 P 알고 있고 T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몰수 N 알고 있고.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것은 P1분의 nRT1으로 이상기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1.4L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주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거고. 그럼 이 식이 있으니까 이제 V2를 계산할 수 있죠. V2를 계산하면은 이게 7.11L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2를 알면은 지금 이 문제랑 똑같죠. P2 알고 V2 알고 N 안다. 그러면은 T2 알 수 있죠. 그죠? T2는 NR분의 P2 V2 계산하면 102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1은 지금 이게 지금 이거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300 켈빈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얘가 102 켈빈이 됐으니까 요 값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뭐 값이 나오는데 반대인가요? 이게 102 켈빈인가요? 나중 상태니까 102 켈빈 처음에는 300 켈빈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곱하기 10의 3승 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게 오늘 배운 것들을 뭐 물론 식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연력학 문제의 사실은 거의 전부예요.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요거를 잘 좀 익숙해지시면은 중간고사 볼 때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마지막 쭉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오늘 안 걸렸지만은 이후에도 확진되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 뭐 병원 가서 뭐 진단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오시면 제가 공결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공결하신 분들 강의 필요하시면은 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